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나 이제 방학 때 나오면 교보문고 가서 건축책도 이렇게 좀 뒤져보고 했었는데, 정리건축에서 만든 그 교회 건축 책이 여기에 아까도 보니까 실려 있던데, 교회 건물들이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정리건축을 학생 때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철 회장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방학 때 나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88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기 직전에 학부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봄에 그만두고 여름에 한국에 좀 나왔다가 대학원 9월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에 있으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의 어디 바닷가 도시에 그 기독교 시설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스케치를 해서 대충 그리다가 말고 이제 돌아가야 돼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 지어진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네. 대학원 또 직장 다니다가 91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빅터 그루엔 사무실에서 LA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린건축에서 그 해외 파트너 회사를 찾는다고 많이 이제 자주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걸 알고 연락들 하셔가지고 LA 사무실도 구경도 오시고,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영종도 공항을 한다고 더 이렇게 와서 미국 회사들도 찾고, 뭐 그러던 과정에 이제 저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또 경기가 안 좋고 좀 그랬는데, 그 한국에 일이 많고 또 해외랑 그렇게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저를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미국에서 몇 년 일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좀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게 92년도에 이제 10년 좀 넘게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정리건축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죠. 항상 그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무실들에도 관심이 있었고, 학생 때 잠깐 나와 있었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의 관계나 같이 동료들이죠.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끝나고 항상 지금으로 치면 치킨집이죠. 가가지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대학로에서 그 옛날 건물이었으니까 사옥 짓기 전에 건축 얘기하고 그 꿈을 키우던, 그런 절망을 얘기하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시간들이었고,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 그때 87에 그분이 이름이 누구더라? 나보다 한두 살 위였나? 조그만 분 계셨는데, 그분이 디자인을 잘 한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임진우 씨, 그리고 그 밑에 대리가, 임진우 씨가 과장이었고 그 밑에 대리가 그 조나모 씨였고, 그리고 조나모 씨 밑에 평사원이 백기동 씨라고 있었는데, 아키 뭔가 만들어가지고 상장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몇 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7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임진호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다들 뭐 임진우 그때 과장이죠. 과장이 아주 열심히고 잘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임진우 씨가 직급은 과장이었지만 그 임진우 씨 주위로 다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나고 모이고 임진우 과장의 집에도 초대도 해줘가지고 가서 밥도 먹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됐다는 거를 보면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나이 때문에 나이가 좀 아직까지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으니까 차장 이상은 주기가 어렵다 그랬었고 그 임진우 씨나 권동 사장님이나 다들 얘기하기로 제가 월급이 제일 높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줘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받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정림에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얻어주고 제가 집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해주셨죠. 이사하는 데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1년 반 남짓 있다 나가게 됐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는 이제 2년 정도 지금 실무만 익히고 나가겠습니다. 좀 먼저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2년 가까이 돼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 전세금 융자 받은 것도 못 빼드리고 나가게 돼서 너무 그때 죄송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잘 해주셨죠 저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렇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 뭔가 기여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랬던 거 보면 우리한테 그 당시에 했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저희는 아직 어려가지고 우리 속에 이고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 것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뭘 같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어렸던 것 같고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77에서 무슨 교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설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77, 87이 붙어 있었는데 같은 층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이더라고 실들이. 그러니까 저는 놀랬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실에 있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그 정도로 좀 경쟁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 전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큰 회사에서 있어 봤었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다 디자인도 컨트롤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 실별로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하모니가 조금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었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할렐루야 선교원을 이제 제가 주도해서 했던 거죠. 주도해서 현상 설계를 하고 지하층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 거를 이제 좀 해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 근데 이제 당선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조남호 소장이 많은 좋은 역할을 해줬고,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다 왔지만 한국에서 실무만 오래 한 사람만은 내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진우 과장이 많이 도와줬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굉장히 좋은 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나마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죠. 그렇죠. 지원은 받았죠. 지원은 받았지만 깊이 있는 지원은 안 되고 깊이 있는 지원은 역시 외부의 컨설턴트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좀 한 단계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받았었고 뭐 기술정보실이라고도 있었고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잘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림뿐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완전히 똑같은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이 수평적으로 엮여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대형 사무실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그렇게 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주에서는 취했는데 결국은 작은 사무실을 여러 개 수평적으로 엮어놓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김정철 회장님하고 김정식 회장님이 쭉 도르시면서 그 좋은 크리틱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크리틱을 많이 해주시고 이 얘기 저기 얘기 많이 해주시고 두 분은 항상 부닥치셨어요. 부닥치셔가지고 저희는 형제분끼리 괜히 저러시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꽤 심각하게 부닥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심각하게 저러시나. 근데 뭐 다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닥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오래 있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그게 결정적 계기 역할을 했던 거는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 금호그룹 사옥 현상 설계를 했어요. 예. 거기서 떨어진 게 계기가 됐었고, 그 전에 이제 기독교 할렐루야 선교원 하면서 당선되면서 그때 최순영 장로님하고 좋은 관계를 하면서 신동아 프로젝트도 따고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게 됐죠.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는데 물론 회사의 명성을 얻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금호그룹 사옥에서 그 현상 설계에서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사에서 제가 하는 방향이 너무 좀 작가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대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형 사무소에 있으면 약간은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더 크게는 우리 안이 좋았는데 다른 안이 선정되게 된 그 배경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폴리티컬하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아시아나 항공 측에 그 설계 쪽을 담당한 담당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건축계에서 활동하는데 신춘 뭔가 하는 신춘 누군데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고 그런데 연세대학교 시게루반이 와서 그때 파넬로 와서 디스커션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갔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오셨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키 크고 풍채. 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안이 정림건축 안이 선정이 돼서 올렸는데 그 위에 이사가 그걸 뒤집었다. 히리마 아닌가 뭐 뒤집어 가지고 이게 됐다는 게, 저는 우리가 안이 떨어진 거에 대한 실망보다는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는 좀 큰 건물과 큰 조직에서 한다는 게 이런 한계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던,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한다기보다도 좀 이게 건축적 이상과는 관련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가면서 이러도 내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달동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정림건축 지하에서 모였어요. 달동네에 관한 토론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건축과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가 우리 80일에 있는 사람들도 조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외부에 있는 젊은 건축가들도 조인을 해서 토탈 뮤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 무슨 350명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들이 많이 있구나,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정말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약간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간을 내줘서 쓰긴 했지만 약간씩 눈치를 보면서 이제 회사 일과 전혀 관계 없는 걸로 매주 일요일마다 주말마다 달동네 탐방을 같이 갖고 그룹해가지고, 그리고 목요일마다 만나서 그 토론을 하고 거기에 더 심취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그러지 않은 이제 그와 반대적인 어떤 기업과 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게 조금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약간의 상처 아니면 약간 죄의식, 내가 여기서 월급은 잘 받고 있지만 몸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자책감 같은 거. 그래서 그 김정철 회장님이 나가가지고 버티지 못할 것이다. 왜 나가려고 그러냐. 되지 않는다.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달걀을 던져서 돌을 깨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흔한 표현을 그 당시에 쓰셨던 게 기억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멋진 크루즈 선을 타는 것보다 저는 돛담배로 다시 달린 그런 일 타고 그냥 파도에서 휩쓸려 죽건 살아남건 뛰어내리겠다고. 그래서 그런 계산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될 길이 그 길 같아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제 작품을 만들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가에 건축가협회에서 만났어요. 이제 건축가협회 상을 받은 다음에 조그만 건물 뭐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회장님 보시고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죠. 그래도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디스커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표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군데 사이트를 선정했었는데 하나는 신당 여기였었고요. 그러니까 대학로 그 뒷길로가 한 5년 10년 전에 막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었었고 그러니까 창신동에 들어갈 거예요. 그쪽이고 또 하나는 정릉이었어요. 창신동 쪽은 덴시티가 굉장히 높았고 정릉 쪽은 아주 로우 덴시티로 이제 낮은 달동네 같은 데가 형성돼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우리가 분석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건 그 당시에는 달동네를 개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로부터 배우자는, 달동네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드는 건축이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 하고 뭐 그때쯤인데 다들 저를 보면 물어보는 게 한국 많이 발전했지, 멋있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 오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래 보이지. 근데 달동네라는 데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가 정말 사람 사는 동네 같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꼭 달동네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달동네에 살진 못했지만 정림건축 가까운 어떤 동네에 살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정릉에 제가 좋아하는 그 달동네 정릉 교회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하고 많이 어울리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때 책을 만들었죠. 책 만드는 게 현대의 토속건축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책에 정시춘 교수님이라고 그 한국 마을 구조를 공부하신 분이, 연구하신 분이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마을 구조랑 똑같다.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구조니까 우리나라 산세하고도 맞고 밑에는 길이 넓고 위로 가면서 좁아지고. 저는 신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교통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굉장히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데모크라틱한 거죠. 서로 민주적이죠. 이쪽 길과 이쪽 길이 오는 게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한국 길들은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큰 길서부터 이렇게 같이 뻗어져 나가니까 그게 큰 길과 중간 길, 작은 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이 창성동도 그래가지고 대학로 그 위에 길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항공사진으로 해서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목판화로 만든 게 있어요. 찍은 게 있는데 위에서 보면 꼭 나무바가지 뻗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마을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거의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건폐율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닌데 달동네는 가보면 집들마다 다 정말 훌륭한 마당이 있더라. 다른 데는 건폐율 50% 60%인데 마당이 없는데 그야말로 흉측한데
달동네는 마당이 있고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공간의 구조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그랬던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오래 일했던 사무실은 보스턴의 작은 사무실이었었고요. 15명 정도 규모 되는 사무실 제일 오래 있었고,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갔으니까 많은 비교를 하게 됐죠. 많은 비교를 하게 됐고, 미국의 대형 사무실들은 굉장히 어떤 법적인 규제나 어떤 이런 바운다리 내에서 좀 차갑다고 그러나? 정림건축은 그 회장님 형제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좀 더 가족적이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 서포트 해주는 그런 전문성은 이제 미국이나 외국 회사만큼 조직적으로 뭐 잘 돼 있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팀원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주소 듣고 한 것들이 다 이제 밑거름이 된 거죠. 제가 일하는데.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던 거죠. 불만이건 뭐건 한국 사회를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됐던 것 같고, 아틀리에 사무실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과 달리 여기는 많은 프로젝트가 한실에서 진행되는데 다양하게 좀 큰 프로젝트부터 중간 사이즈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나 설계 사무실이 이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에 가서 이제 학교를 88년도부터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전에 이제 보스턴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보다 먼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제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최두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졸업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거기 건축가 누구시지 보스턴에 그분 사무실에 일하고 계셨고, 김태수 아니 김태수 아니시고 우규승 선생님, 우 선생님 사무실에 일하고 계셨고,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할 무렵쯤 저는 이제 실무를 하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중첩됐었죠. 네. 박성호 선생님 경리에 어쨌든 소개를 바로 그렇게 된 셈이 된 거죠. 네. 네. 뭐 저는 다른 사무실들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그리고 정림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그 임진우 씨가 거기에 대표이사가 됐다는데 저는 상당히 한국 사회가 희망이 있다. 네. 어쨌든 일반 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정말 사랑받던, 그리고 능력도 뭐 뛰어나고 스케치도 잘하고 디테일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하고 그러던 사람이 대표이사가 됐다는데 참 좋은 회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아마 전통이 아닐까, 전통을 이어간 사무실 같고, 최근에 뭐 다른 회사들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회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했거나 비슷한 소장들을 많이 둬서 대형이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그런 쪽으로 되거나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최소한의 어떤 기억과 애착과 회사에 대한 동료들 간의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하던 것들이 이제 그 위에 분들이 하셨던 거나 원했던 거 뭔지 어떤 철학적인 거나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건 정림건축은 그거를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건 저는 정림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또 도와주셨고, 때리치고 나간다고 그럴 때도 당장 그럼 전세 빼내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알겠다고 여건 될 때 해라. 뭐 그런 것뿐 아니고, 특히 그 권동 그 당시에 부사장님 주변에서 많이 비난도 했어요. 워낙 좋으신데 그만큼 좋으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했었고, 저도 그랬었고, 어쨌든 그때 일했던 분들이 그 당시라 그랬는지 정님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 사람들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좋고 인간적이고, 정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차갑게 살다가 그 회사 조직은 좀 더 탄탄할지 몰라도 굉장히 차가웠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걸 많이 느꼈었죠.